일단 저희 지금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같이 작업할 공통 환경을 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환경에 이제 자바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서 클래스 만드는 것까지 좀 할 거고요. 지금 첫 시간부터 설치하고 이런 것 좀 하느라고 좀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 원 수업을 어느 정도 들으셨고 아예 자바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아니고 구글링에 대한 경험도 조금 있으실 테니까, 혹시라도 혼자 할 때 막히거나 하실 때는 구글링 해보시면 아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설치들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면 좀 아까워서 좀 빠르게 진행을 했던 거고요. 일단 자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여기 패키지 익스플로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빈 공간 보이시죠? 이 빈 공간 그냥 클릭해주고 컨트롤 N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하고 알파벳 N이에요. 그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셀렉터 위자드라고 하는, 내가 뭔가를 만들고자 할 때 쓸 수 있는 창이 나왔어요. 여기서 우리는 자바 프로젝트를 검색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 자바 프로젝트가 나왔죠. 여기서 크리에이터 자바 프로젝트 이거 누르셔도 똑같아요. 같은 기능인데, 여러분들이 이 컨트롤 N 이 단축키 쓰는 거는 익숙해지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클릭해 준 상태로 넥스트 눌러줄게요. 프로젝트 이름은 자바2 언더바 0712로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네임 자바2 언더바 0712에요. 여기서 다른 설정은 건드리실 거 없고요. 그냥 피니시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왼쪽 상단에 자바2 0712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되었어요. 네, 여기 확인되시죠? 이러면 일단 우린 자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서 열어보시면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가 있고 src라고 하는 폴더가 열려있는 모양이 하나 있죠. 이 src는 실제로 소스를 보관할 소스 폴더예요. 이 src 클릭해 주신 상태로 컨트롤 N, 여기다가 패키지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밑에 패키지 클릭한 상태로 넥스트 눌러줄게요. 이름 자동 완성되어 있을 텐데 요거 그대로 쓸 거예요. 피니시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이런 패키지가 하나 생성이 되었죠. 패키지는 클래스들을 묶어놓는 곳이에요. 클래스를 한 곳에 보관하기 위한 그런 저장 공간이고요. 소스 폴더 아래에 패키지가 완성이 되어 있고, 우린 이 밑으로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이 구조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이번엔 패키지 클릭한 상태로 컨트롤 N, 그리고 클래스라고 검색을 할 겁니다. 밑에 나오는 거 똑같이 클릭한 상태로 넥스트, 이름을 메인이라고 지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public static void main 이라고 하는 체크박스가 공란일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바를 처음에 배우고 있는, 이 개념을 좀 배우고 있는 과정에서는 이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이 친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웹 개발을 하실 때에는 이 메인 메서드는 이제 만들지 않게 되실 거예요. 지금은 필요하니까
클릭하고 피니시 하겠습니다. 글자가 좀 너무 크네요. 좀 줄일게요. 뒤에 계신 분들 혹시 괜찮을까요? 글자 잘 보이세요? 자, 방금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었더니 여기에 이렇게 주석이 걸린 상태로 뭐가 나오죠? 요거는 그냥 지워주시면 돼요. 저 주석은 의미 없는 거니까 지워주시면 되고, 자, 이 상태까지가 돼야지 우리가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모든 실행 환경이 공통적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다 문제 없이 와주셔야 되고, 여기까지 다 완료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수업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업 페이지로 와보시면 아까 제가 간단하게 제 수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때 이 부분은 따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알고리즘 문제라던가 코드어 백제, 프로그래밍 기초, 이 부분 말씀 따로 안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 저랑 똑같은 형태로 다른 강사님들 강의에서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가입할 거 있어서 가입도 하셨을 거고, 이제 뭐 수업 진행 중에 조금씩 문제도 풀어보고 혼자서 타자 연습도 해보고 해보셨을 거예요. 제 수업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틈날 때 이런 거 그냥 해주시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수업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성훈 강사님한테 전달받기로는 일단 객체까지 진도를 나갔다고 들었어요. 객체 부분 하고 있던 중이었고, 클래스 매개 변수를 배웠다고 들었는데 혹시 맞을까요? 네, 매개 변수를 인자를 받아서 매개 변수로 사용하는 거를 배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성훈 강사님이 아니라 다른 강사님한테 들으신 분은 혹시 어디까지 배우셨을까요? 네? 클래스 내부 구조요? 클래스 내부 구조. 외부 구조. 그러면 지금 이 객체 개념은 다 하신 걸까요? 네. 아, 얕게요. 일단 뭐 저도 지금 객체부터 다시 시작을 할 거예요. 객체 개념부터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서부터 그냥 쭉 이어나가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객체를 배우셨는데, 객체 하면은 머릿속에 그려져야 될 그림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실까요? 객체를 배우시면서 어디 갔어? 이 모양의 그림 혹시 처음 보시는 분 있을까요? 처음 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게요. 들으신 건가요? 아, 이거 처음 보세요? 아, 그래요? 이게 그러면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여기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 뒤에 처음 보셨다는 분 혹시 배열 객체는 배워보셨을까요? 배열 객체 아세요? 그럼 배열 객체로 간단하게 먼저 예를 좀 들어볼게요. 배열 객체 만들 때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객체 생성하잖아요. 네, 앞에 있는 거 정수형 타입인데 배열로 만들겠다고, 정수들이죠. 그래서 그리고 new 객체 하나 만들겠다. 그리고 그 객체 사이즈 3으로 지정해서 ARR이라는 변수에 이제 연결시켜 준 거죠. 이 객체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그림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거냐면, 자, 여기가 ARR이라고 하는 변수예요. 그리고 여기는 객체입니다. 배열 객체죠. 지금 예를 들어드린 게 배열 객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객체 하나를 만들었어요. 객체 하나를 만들었다는 게 이 지금 바깥에 있는 큰 원이 큰 네모가 그려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변수도 하나 만들었죠. 이 변수도 작은 네모 하나가 그려진 거예요. 근데 객체는 만들어질 때 이거 혹시 디스 배워보셨을까요? 네, 디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리모컨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요거는 리모컨입니다. 객체를 컨트롤하는 리모컨이 하나 만들어져요. 디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조작할 수 있는 이 리모컨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우리는 객체를 만들어서 이 변수에 연결을 해줬다고 말씀을 드렸죠. 연결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여기서 만들어진 이 리모컨을, 지금 이 리모컨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연결을 해준 거예요. 이 변수한테 주고 너 앞으로 나 조정해 라고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변수를 통해서 변수 이름 뒤에 점이라는 걸 찍음으로써 이 리모컨을 조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객체 안에 있는, 객체에는 뭐 지금은 만든 게 없지만 뭐 방들이 쭉 있을 거예요. 만들면 그 방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조작을 할 수 있게 돼요. 이 리모컨으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모컨 점을 눌러서 점을 써서 리모컨을 조작할 수 있고, 이 리모컨이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일단 객체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시를 들어드린 건 배열 객체이기 때문에 지금 3개의 사이즈로 크기를 3으로 해서 배열 객체를 하나 만들었죠. 그러면 여기에 방이 3개가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이 배열 객체 안에 방을 이렇게 3개를 만들어 준 겁니다.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방 3개를 만들어 준 거고, 여기에는 이제 클래스 객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정하는 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배열 객체 같은 경우는 이 방에 지정된 번호들이 있죠. 순서대로 처음 만들어진 것부터 0, 1, 2라고 하는 인덱스 번호가 있어요. 이 인덱스 번호는 여러분들이 0번 인덱스를 1번 인덱스로 바꾸고 싶다고 해도 값은 바꿀 수 있어도 실질적인 이 방 번호를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배열 객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아까 점을 찍음으로써 배열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일단은 지금 이 배열 객체 같은 경우에는 점이 아니라 먼저 이거를 좀 써줘야 돼요. 아까 0번 방 마우스가 0번 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0번 방에다가 내가 10이라는 값을 넣을 거고, 1번 방에다가 20이라는 값을 넣을 거고, 2번 방에다가 30이라는 값을 넣을 거야 라고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이러면 이 배열 객체 안에 우리는 10, 20, 30이라는 값을 담아준 거예요. 지금 여기에 값을 10 넣어준 거고요, 20 넣어준 거고요, 30을 넣어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int ARR이라고 하는 int 배열의 객체를 만들어서 그 사이즈를 3이라고 만들어서 우리가 값을 3번째까지 넣었는데, 지금 3번 인덱스 4번째 값을 넣으려고 해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실행을 시켜보면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이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을 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이 배열 객체는 길이가 3인데 그 3을 넘어선 인덱스의 값을 넣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안 된다 라는 에러예요. 그래서 여기를 4로 바꾸든지 아니면 얘를 없애든지
우린 둘 중 하나를 해야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이 에러 메시지가 없는 실행이 되겠죠.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지금 ALR이랑 연결된 배열 객체에는 방이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리모컨을 눌러서 네 번째 방에다가 값을 넣을 거야 라고 했는데 불러올 수 없는 거죠. 여기에 이미 없으니까. 우린 이 리모컨을 통해서 있는 거를 조작할 수 있어요. 근데 없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일단 기본적인 배열 객체였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에러가 나죠. 지금 이 에러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저 에러를 없애기 위해서는 클래스 객체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클래스 객체를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객체를 생성한 건 아니에요. 지금 객체를 생성한 건 아니지만 객체를 생성하겠다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린 이 A라는 변수에다가 int 정수형 타입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걸 알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A 테스트라고 변수를 만들면 이 A 테스트라는 변수 안에는 테스트라고 하는 객체에서 쓸 수 있는 그 객체 타입의 값들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객체를 만들어 보면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하면 지금 기존에 이만큼은 이 객체 타입의 데이터를 담을 변수 aTest라는 거를 만들기만 한 거고요. 변수를 실제로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하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걸 넣어주면 이제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 객체를 직접 연결을 한 겁니다. 객체를 생성하겠다 해서 생성하면서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럼 얘가 갖고 있는 건 뭘까요? 이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 객체가 만들어질 때 생성된 this라고 하는 리모컨을 이 aTest가 가지게 되겠죠. 자, 이 그림은 그냥 객체 하면 이 그림이 머릿속에 그냥 딱 그려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줄을 적어줌으로써 우리는 뭘 한 거냐, aTest라는 변수에다가 이 작은 박스는 변수예요. 여기는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 객체죠. 객체를 만들면서 이 리모컨을 연결해줬다 까지가 지금 이 한 줄이에요. 이 한 줄을 보고 이 그림이 떠오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밑에 클래스 객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는 뭘까요? 얘는 설계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객체라는 거를 이제 객체라는 거는 이 설계도를 토대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설계도 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int A string B 이런 식으로 변수 두 개를 넣어줬어요.
그럼 이 설계도는 int a라는 애랑 string b라는 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위에서 객체를 하나 만들었죠. 그럼 이 객체 안에는 이 설계도에 있는 이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atest. 여기 보시면 atest. 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설계도에 작성했던, 객체에 작성했던 이 변수들 혹은 메서드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위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값을 넣어줄 수가 있겠죠. int 타입이니까 20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b, 이건 스트링 타입이니까 문자열이 들어가야겠죠. 문자열. 이렇게 하면 값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atest라고 하는 변수에서 점을 써서 리모컨을 조작을 했고요. 리모컨으로 a라는 설계도 안에 들어있던, 객체 안에 들어있던 a라는 친구를 불러와서 20이라는 값을 우리가 직접 넣어준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우리가 넣은 값 atest.a에는 20이라는 값, atest.b에는 문자열이라는 값이 잘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는 김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 값들이 다 더해져서 60이라는 값이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렇죠? 이클립스에서 소스를 실행시키는 키는 Ctrl F11이에요. 이건 아마 아실 것 같아서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는 배열 객체, 클래스 객체 두 가지를 한번 봤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런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줬을 때 이것도 이 테스트 객체라는 거 안에 방이 두 개가 생성이 된 거고, 여기는 이름이 A고 여기는 B고, 요거까지 머리에 지금 다 들어오셔야 돼요. 객체라는 친구는 이런 친구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를 배우고 계신데,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예요. 이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고, 지향이라는 건 이제 객체를 사용하는 걸 권장하는 언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 객체라는 부분이 자바에서 거의 한 70~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사실상 자바는 이 객체를 누가 잘 다루냐 싸움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바에서 제공하는 객체들도 다 사용을 해야 되고, 그 외에 내가 필요한 기능들을 쓰기 위해서 내가 객체를 만들 줄도 알아야 되고, 만든 거를 가져다가 쓸 줄도 알아야 돼요. 자바를 통해서 게시판을 만들고 이런 것들 다 이 객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객체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면, 잘 안 하고 넘어가면 다음 수업 쭉 이어지는 수업들 내용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객체에 대한 개념 꼭 알아주셔야 돼요. 일단 객체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좀 요 정도로 하고요. 수업 페이지로 가서 요거를 한번 볼게요. 개념 캐릭터 객체 정보를 안 묶은 버전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소스가 쭉 있는데, 지금 객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객체라는 거를 딱 들으면 일단 그림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 그 그림 안에서 내가 객체를 자유자재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지금 이 소스를 볼게요. 이걸 보시면 얘는 그냥 기본 타입이죠. 기본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었죠. 뭐 배열도 아니고 배열 객체도 아니고 클래스 객체도 아니에요. 그냥 기본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었어요. 캐릭터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정보 하나하나를 다 변수를 만들어서 변수에 일일이 담아준 겁니다. 그래서 NO라고 하는 번호에 1 넣어줬고, age, 나이에 23 넣어줬고, 이런 식으로 쭉 넣어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캐릭터 또한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어줬죠. 객체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introduce, 이 부분은 이제 메서드죠. 메서드의 개념을 혹시 아예 모르시는 분 있을까요? 네, 메서드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메서드를 여기서 실행을 시키는 거죠. 실행을 시킬 때 이 변수로 만들어준, 이 기본 타입 변수로 만들어준 이 캐릭터 정보를 각각 하나하나 이렇게 인자로 넣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를 메서드에 인자로 넣어줬고요. 그리고 그 메서드가 실행이 될 때 여기서 받았던 이 인자들을 매개 변수로 또 받고 있죠. 이 매개 변수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위에서 값을 넣어준 이 데이터들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객체를 사용하지 않은 기본 타입의 변수로 데이터를 저장해서 출력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 소스가 실행되고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오는 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캐릭터가 두 개지만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캐릭터랑 데이터를 넣어줘야 될 캐릭터 개수가 100개, 200개, 1000개, 10,000개가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한 캐릭터당 5개의 변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100개의 캐릭터면 500개의 변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한번 introduce라는 메서드를 실행할 때마다 인자값을 다 넣어줘야 돼요.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죠? 이래서 객체를 사용하지 않고 기본 타입 변수만 가지고 뭔가 데이터를 저장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실행을 시킬 때 서로 간에 정보 공유가 좀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지금 이 introduce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정보 공유를 한다고 했을 때 인자를 다 하나하나 넣어줘야 되고, 또 인자 이름에 이 변수 이름이 오타라도 발생을 하면 또 제대로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고요. 이런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봐볼게요. 캐릭터 객체 정보를 배열 객체로 묶은 버전, 요거 한번 봐볼게요. 들어가 보시면 이번에는 int 배열이라고 하는 배열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줬고요. 객체 생성을 한 다음 그 객체에다가 값을 넣었죠. 배열에다가. 그리고 나서 introduce라는 메서드에 인자로 그 배열을 통으로 넘겼습니다. 인자 부분이 확실히 줄어들었죠. 그리고 introduce에서 매개 변수 받아올 때도 이 받아온 배열을 그대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인덱스 번호로 원하는 값을 출력하게끔 소스가 짜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배열 객체를 사용을 했어요. new int라고 하면서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배열 객체를 만들어서 배열 객체를 사용을 해서 캐릭터 정보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introduce라는 메서드로 실행을 시키는데, 이렇게 코드를 짜면 문제가 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전에 거에서 보시면 int 타입으로 4개가 있고요. 스트링, 문자열, 이름이 들어가는 스트링 타입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인트 배열 쪽 보시면 인트 배열에는 정수들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문자열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걸 넣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캐릭터에 대한 정보가 숫자가 있을 수도 있고 문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배열 객체를 사용하면 이 타입에 맞는, 배열의 타입에 맞는 데이터들밖에 못 넣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게 한정적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0번, 1번, 2번, 3번 인덱스인데, 그 순서가 번호, 나이, 주민, 공격, 이 순서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원하는 값을 원하는 곳에 넣을 수가 없어요. 이 배열이 갖고 있는 0번 인덱스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고 1번 인덱스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고를 우리가 다 외워놓지 않으면 데이터를 넣을 때마다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넣고 나서도 실제로 꺼내서 쓸 때 맞는지 확인을 계속 해줘야 돼요. 이런 불편함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런 다양한 타입의 정보를 담기 위해서 객체라는 거를,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거 클릭해 보시면, 자, 우리는 맨 위에서 캐릭터라고 하는 객체를 담을 변수를 만들어 줬어요. 예언을 해줬죠.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new 통해서 객체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 객체를 밑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자, 이거 뭐라 그랬죠? 이 클래스 뭐라 그랬죠? 설계도예요. 객체를 만들 때 이 설계도를 기준으로 설계도에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설계도에 뭐뭐 있었죠? 이 변수들 들어있죠. NO, age, 주민, 어택 포인트, 네임 이라고 하는 애들이 들어있어요. 얘네를 설계도 기반으로 객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게 이 객체에 만들어진 거에 다 들어있겠죠. 그럼 우리는 그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리모컨을 누름으로써, 이 점으로 리모컨을 누름으로써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가져와서 값을 다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썼을 때 사실상 구조만 놓고 보면 변수 만들어서 값 넣어준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대신에 인자값으로 넘기는 게, 얘는 객체가 연결되어 있는 이 캐릭터 1이라고 하는 이 변수만 인자로 보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 객체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데이터들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객체에 대한 개념이 아직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다음에 문제를 계속 풀 거고, 이걸 진행하다 보면서는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예제를 풀어가면서 수업이 진행되어 나가면서는 여러분들이 꼭 객체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전에 자바 원 수업 하실 때 이 시스아웃으로 이거는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시스아웃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이거 만들어지는 거 아시죠? 네, 여기서 뭐 데이터 이렇게 그 출력문 이렇게 넣을 때 이 ln을 주로 쓰셨을까요? 아니면 프린트 f를 주로 쓰셨을까요? ln을 주로 쓰셨어요? 네, 이 f 쓰는 방식은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 간단한데 ln을 주로 쓰셨으니까, 저도 ln을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ln을 더 좋아하고, 수업 중에는 출력 같은 건 다 이 ln으로 진행을 할게요. f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f로 하셔도 무방해요. 이건 그냥 출력을 위한 거니까 ln을 쓰든 f를 쓰든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이걸 일단 끌게요. 끄고 다음 시간부터 요거 문제풀이 부분 하나하나 좀 빠르게 풀어보면서 넘어갈 거예요. 쉬는 시간 가졌다가 55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